3배 넘게 늘은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2024년 전체 실적이 발표되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굉장히 요즘 흔치 않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웃스탠딩 쇼에서 K-뷰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K-뷰티 웨이브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유통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리콘투인데요. 실리콘투는 한국의 뷰티 제품을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유통하는 유통회사인데요. APR, 애경산업,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실리콘투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와 함께 실리콘투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과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좀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일반적인 그 독자분들이나 이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약간 낯설 수가 있어갖고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리콘투는 이제 선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뷰티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많은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유통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실리콘투는 K-뷰티 산업이 글로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실리콘투의 좀 히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2002년에 김성훈 창업자 및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예, 김성훈 대표님이 이제 1972년생이세요. 그래서 30대 때 그 회사를 설립을 하셨군요.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설립을 하셨는데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1998년 셋톱박스 제조사인 기륭전자에 입사를 하셨고 이제 29세가 되던 2002년에 실리콘투를 창업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사실 화장품 유통사는 아니었고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무역 회사였습니다. 그때도 사실 성과를 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04년에 수출탑 수상업체에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중국 지사까지 설립을 하면서 연매출 500원대 회사까지 좀 키웠던 전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실리콘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약간 반도체 느낌이 났거든요. 왜냐면 그쵸. 실리콘 어쩌고저쩌고가 또 이제 반도체 기업사를 많이 쓰잖아요. 반도체 주된 원료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이름 들어봐도 반도체 기업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주로 유통하던 그런 무역 회사가 K-뷰티 유통회사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게 된 계기는 뭐 어떤 거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예. 좀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아이폰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전반이 애플 등 대형 IT 기업으로 이렇게 산업이 재편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유통 기업의 입지 자체가 좁아졌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실리콘투의 협력 업체가 해외 중소전자사전, 뭐 디지털 카메라, 뭐 MP3 회사 뭐 요런 데들이었는데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이폰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회사들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리콘투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 원래 조금씩 병행을 하고는 있었대요. 이렇게 화장품 수출업을. 근데 이제 이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한 게 2012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훈 대표님이 과거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2010년부터 업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해외에서 통하면서도 뭔가 원가율이 낮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화장품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피봇을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진짜 뭐 이런 전자사전이니 막 진짜 MP3는 여건들이 많아갖고 맞아요. 반도체 수요가 그 골고루 이렇게 전 세계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 업체들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여기 실리콘투 같은 데를 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네. 자기네들이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피봇을 하신 뒤에 굉장히 빠르게 그게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리콘투가 화장품 유통 사업에 완전하게 뛰어든 지 2년 만에 수출 2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2015년에는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2010년대 초반때 이제 중국에서 K-뷰티 열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요게 바로 실리콘투에게 상당한 호재였습니다. 또 이미 반도체 무역 회사였던 2007년에 홍콩 법인을 설립을 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홍콩 법인하고 뭐 심천지사 이런 데를 통해서 화장품 유통 사업에 주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B2C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김성훈 대표가 해안이 있었던 게 2015년부터 미국 시장에 주목을 했다고 해요. 당시 많은 유통사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K뷰티 잘 되네 하고 화장품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건 이때 좀 한계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남들보다 빨리 미국 시장에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들의 투자를 직접 했고요. 인큐베이팅도 직접 시작을 했습니다. 또 실리콘투의 역직구몰인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기업들의 마케팅 및 판매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이제 경제신문사에 처음 딱 2013년인데 그때 막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그때 막 조형받았고 막 그때 막 K뷰티 맞습니다. K뷰티의 거의 시초잖아요. 맞아요. 청정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래서 뭐 화장품 유통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구나. 잘 됐나요? 그거는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그 친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순간 긴장했는데 다행이네요. 제 친구하고서 관련된 내용이 한데 다음 질문이 예. 2017년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한국 뷰티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리콘투는 괜찮나요? 괜찮았습니까? 한한령은 사실 실리콘투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다른 나라로 진출하려는 K뷰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실리콘투는 사실 반도체 유통사였던 시절에 이미 미국, 동남아, 유럽 이런 지역 거점에다가 유통 채널을 미리 확보를 해뒀고요. 또 미국 시장을 미리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2021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창궐도 오히려 실리콘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였는데요. 당시 실리콘투가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코로나 이전에 실리콘투가 이미 활로를 개척한 시장에는 또 다시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들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017년에 이미 역직구몰을 개설하는 등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해온 실리콘투가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상승세를 맞습니다. 타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조금 작지만 이게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연실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위에 표를 보시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졌던 2020년부터 실리콘투의 실적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19년에는 매출이 652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994억 원, 2021년에는 1310억 원, 2022년에는 1652억 원, 2023년에는 3428억 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 실리콘투가 2021년 말에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했고 이 여세를 몰아서 2021년 9월에 코스피에 상장했던 것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2012년부터 이게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2012년부터 나와 있냐면 일단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리콘투의 가장 오랜 감사 보고서가 2012년도에 발행한 것이었어요. 근데 또 의미가 있는 게 2012년이 실리콘투가 화장품 유통회사로 피봇한 첫 해기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까 살펴봤듯이 2020년부터 코로나가 걸기했던 그 시기부터 매년 매출이 가파르게 올랐고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사실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처음에 14%의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실리콘2와 2의 2022년, 2023년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 비용은 2배 늘어났지만 항목을 자세히 따져보면 가장 비중이 큰 상품 매입액이 2022년 대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났고 지급 수수료도 3배 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 매입액, 지급 수수료의 증가는 사실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이 늘어났어도 이건 실리콘투의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실리콘투의 그 비즈니스 모델과 각각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또 여기서도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리콘투의 매출 비중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표입니다. 2024년 3분기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 매출, B2B 매출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별 역직구몰 매출, B2C 매출입니다.
세 번째는 풀필먼트 매출인데요. 요거는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 K뷰티 제품을 뭐 영업, 뭐 배송 대행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타 매출이라서 미미하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 매출, B2B 매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실리콘투의 메인 비즈니스, 네. 즉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리킵니다. 기존 브랜드의 확장, 그리고 신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 로컬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또 각 국가별로 이제 뭐 통관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하니까 그런 뭐 서류들이나 그런 것까지 뭐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또 실리콘투의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140개국 이상의 고객들한테 실시간 재고, 단가 확인, 그리고 주문 배송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파트너들이 현지에서 비즈니스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제품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 전략하고 마케팅 수주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매출 부문이 전체 매출의 77%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부문은 그 한 15%, 14% 정도를 차지하는 그 역직구몰 운영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이게 실리콘투가 개발한 스타일코리안닷컴인데요. 이게 전 세계 120여 개국에 K뷰티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결제 시스템, 배송사를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서 제품을 서칭하고 이제 바로 역직구로 구매할 수 있게끔 굉장히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게 풀페이먼트 사업인데요. 규모가 영세한 K뷰티 브랜드들 많잖아요. 요런 데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운영 대행해주고 위탁 배송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K뷰티 브랜드가 실리콘투에 이렇게 제품을 납품을 하면은 그 이후에 모든 영업 활동을 실리콘투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투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높은데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에서 해외 매출의 비중은 91.26%입니다. 여기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90%가 넘는 이 해외 매출 중에서도 약 35%가량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리콘투의 미국 내 매출은 2022년 2분기에는 약 200억 원이었지만 2024년 2분기에는 500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왜 사실 뭐 글로벌하게 사업한다고 하면서 되게 이름만 걸어놓고 사실 뭐 매출 비중 되게 미미한 회사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막 떠오르는데 많이 떠오르긴 예, 하네요. 지금 실명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정말 실리콘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외국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정말 달러를 이제 벌어오는 굉장히 외국 기업이. 예, 애국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만 보면 이제 굉장히 잘 성장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네.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실적 자료는 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네. 2024년 3분기 자료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핸더로서는. 네네. 이 3분기 자료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현 시점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네.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4년간의 3분기 누적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성장세를 확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앞서 언급한 대로 2023년 전체 매출이 3,429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에 3분기를 보면 이미 5,180억 원을 넘겼잖아요. 그러나요? 예, 전체 매출은 아마도 7천억 원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실적 한 2배 가까이 네,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 3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은 4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09억 원으로 무려 3배 넘게 늘은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2024년 전체 실적이 발표되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굉장히 요즘 흔치 않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K뷰티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투의 히스토리와 그리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피봇 이후에 큰 성공을 일궈냈을 뿐 아니라 중소 인디 K뷰티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돕고 있는 파트너라는 점에서도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